야,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그냥 아이를 낳기만 해도 애국 잔소리 듣는데 글쎄요. 이런 경우도 애국일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애국일 수는 있는데 애처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30대 남성이요, 이 재혼을 했는데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아이 2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이혼을 했나 봐요. 그리고 아이고. 지금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지금 배우자 사이에서는 자녀 3명을 또 낳았대요. 다복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총 5명의 아이를 지금 배우자와 이 30대 남성이 같이 양육을 하는 상황인데. 야, 다둥이 집이에요, 진짜. 그렇죠. 네. 그런데 일단 아내 입장에서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까지 또 열심히 키워주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야, 마음씨 심성이 고우세요, 진짜. 네, 그런데 네. 아내가 조금 참기 힘든 일이 발생을 하는데 어머? 2020년 2년 9월에 남성이 네.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1명을 또 집으로 데려왔다고 무슨 합니다. 녀요? 내연녀요. 내연녀 사이에서 낳은 자녀 1명을 데려오면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이 집 구조, 가계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 부인 입장에서는 내가 낳은 아이 3명에다가 남편의 전처의 아이 2명까지 5명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것만 네. 해도 지금 버거운 일인데 갑자기 남편의 내연녀 아이까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이거 총 6명이 되는 거잖아요, 어머, 아이가. 어머. 이거는 너무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고 네. 이렇게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남편하고 이 부인 사이에 부부 싸움이 잦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자주 가출 후에 복귀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러다가 작년 12월 달에 이 부인이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하다가 우울증 약 등을 과다 복용해서 어머. 병원에 후송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내분은 모르긴 몰라도 앞서 보셨죠? 천사표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왜? 앞서도 전처 소생 2명까지 다 거둬들였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자신의 소생 3명과 자녀 3명과 5명 잘 키우고 있는데 느닷없이 무슨 녀요? 내연녀 사이에 낳은 또 자식을 남편이 데리고 오는데 차마 그 아이한테는 화를 못 내니 남편한테 온갖 화를 내고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울증까지 세상에 약을 먹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심적으로. 최명규 원장님. 일단 자녀가 있다는 걸 떠나서 내연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결혼 생활이 무너지게 되고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는 방법이 없다는 것 절망감이 세상에. 더해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이가 단지 아이가 1명이 와서 그 아이가 아이 1명을 키우는 5명 키우는 수고에서 6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내연녀의 아이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서 받게 되는 어떤 수모와 수치와 부담은 그렇죠. 엄청나게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그 아이와 다른 아이들의 관계가 있게 되며 이거를 도대체 다른 아이들한테 어떻게 아유. 설명해야 될지를 해도 끔찍하며 그러네요. 더군다나 이런 행동을 하는 남편의 어떤 성향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건 역시 당연하고 우울증에 대해서 치료가 충분한 치료를 하더라도 아이고. 잘 반응이 없는 것 또한 당연하고 나에 대해서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어머, 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행동을 결심하는 것 또한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내분은 참다 못해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하는 바람에 병원으로 급히 이송이 됐어요. 허주연 변호사님, 남편이란 사람은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있기는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네, 남편이 일단 아내가 응급실에 있다는 사실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단 병원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아침쯤이 됐나 봐요. 그래서 국밥집에 들러서 같이 이제 둘이서 아침을 먹었는데 이 남편이 반주로 혼자서 이제 소주 2병 정도를 마시고 취한 겁니다. 잘한다, 잘해, 진짜. 네. 그러니까요. 야, 아픈 아내 앞에 두고 미안해하지는 못할 망정 혼자 술 먹고 취한 것도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집에 와서 무슨 행동을 했냐면요. 너 때문에 응급실 다녀왔다. 화가 난다라고 하면서 아내를 온몸을 그냥 때려서 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하게 폭행을 했는지 눈주위 뼈가 다 부러지는 이 상해를 입고 아내가 8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최진봉 교수님,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 아니죠. 아니 본인이 그 부인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당당함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대체? 아니 내연녀가 낳은 아이
아니 100번 양보해서 그럼 미안한 마음은 가져야 되는 거.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뭐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치고 그러면 아내한테 와서 정말 무릎 꿇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러니까 그 여자와는 더 이상 관계를 안 할 테니까 이 아이를 좀 키워달라든지 네. 이렇게 해도 그 부인이 받아줄까 말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그렇게 내연내 아이까지 데려가서 6명을 맡기면서 그 아내가 너무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 갔다 왔으면 거기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폭행을 합니까 도리어. 이 사람입니까 대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남편의 무자비한 행동, 정말 몰상식한 행동, 비인간적 행동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최진봉 교수님 세상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22일에는요. 지금 아내를 폭행했다고 우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아이까지 때렸어요. 어머. 아니 아이를 주거지에서 3살 아들이 식탁 위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아들의 뺨을 한 차례 또 때렸다는 겁니다. 몇 살? 아들 몇 살이었다고요? 3살. 야, 세상에 이게 진짜 저 아빠라는 인간 진짜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진짜 법의 심판 받게 해야 되잖아요. 허준 변호사님. 네, 결국에 재판부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를 하고요. 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을 했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형량 자체는 재판부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이 형을 고려를 했겠지만 이게 일반 사람들의 어떤 공분을 풀어주기에 충분한 형인지는 좀 의문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봤어요. 이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내연녀 폭행 전과도 또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다시 이 3살 아들을 폭행하고 또 자기 행위가 원인이 돼서 우울증까지 걸리고 이걸로 약을 많이 먹은 배우자를 또다시 폭행하고 그래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진짜 삶의 행동 질이 툭하는 폭행이에요. 진짜 세상에. 아이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는데 그런 말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3살 배기 아들을 어떻게 손찌검을 해요, 세상에. 그런데 걱정되는 건 이수정 교수님, 이 아내분은요. 2년 뒤에 이 정말 무자비한 남편이라는 작자가 또 다시 나올까 봐 그 공포감이 또 사로잡힐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굉장히 그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징역이 2년밖에 안 나왔나 이게 이제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동종 전력도 여러 번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지금 배우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폭행을 한 게 아니고 아동 학대도 이제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형에 충분히 가중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그 안화골절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상해입니다. 뭐 눈을 시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지금 그 정도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서 상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만 2년밖에 주지 않고 뭐 치료 명령 등을 내리기는 했지만 이게 기껏해야 40시간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갱생이 될 건가 의문이 들고요. 출소 이후에 틀림없이 본인이 처벌받게 만든 그 아내분에 대해 가지고 돌아와서 또 보복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피해자와 그리고는 이 아이들 6명이죠. 이 6명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남편은 처벌을 받아서 징역살이를 갔지만 문제는 이 엄마 같은 경우에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들 3명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가정이 유지가 될지가 저는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러네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남편이란 몹쓸 작자는 법의 심판을 2년간 받겠지만 이 아이들 양육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양육 조건, 양육 지원은 해당 지자체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리라 믿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